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2021년 11월에 제가 올린 영상 반지하에 냉장고 없이 사는 청년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이제 혼자 독립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에서부터 노가다 뛰면서 반지하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집을 샀었다고 그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사를 했고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셀TV 구독자 여러분들, 반지하 청년 장효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29살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일산 동구 풍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숲속마을 8단지 아파트고요. 제가 집을 구매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가 네, 우리 효근 씨의 집인 건가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본인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한 3일, 4일 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집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왜 이렇게 입주를 늦게 하셨나요? 그 반지하에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네.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제 가정가구 할 거를 좀 모으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출 받아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 회수되지 않나요? 회수는 안 됐어요. 전입신고는 해놨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있어가지고 네.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29년 만에 나의 첫 집이에요. 그쵸.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아파트를 진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원룸만 살다 보니까 그런 온수를 어떻게 틀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다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다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방송용 거짓말 멘트 아니죠? 아, 진짜예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구조, 관리비 이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아파트 살면 관리비가 좀 생각보다 나올 텐데 그런 거 네네. 부담되지 않았어요? 아,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또 이직을 해서 대기업으로 왔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서 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아파트 단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도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여기는 그럼 지금 몇 세대예요? 여기는 지금 1000세대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30 몇 세대인가? 좀 그렇게 대단지네요. 돼 있어요. 주변 근처 전체가 9단지까지 있고, 저기 밑에 제가 제일 처음에 계약 파기당했던 아파트도 한 4개 단지가 있어서 한 13개에서 14단지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일산이긴 하지만 일산 신도시 라인은 아니고 이제 경의중앙선 안쪽이 옛날에 90년대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고, 여기는 2000년대 초중반에 식사 풍동 지구라고 신기로 이제 택지 개발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이후에 지어진 도시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건축 대상 이런 것도 빠져 있고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그런 택지지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청약을 실패하기도 했었고, 2번 실패하고 난 뒤에 일산에 2억 5천대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다, 이쪽 지구가 좀 그나마 쾌적하다, 백마역이고 또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 서해선이 이제 호재가 터졌어요. 그걸로 이제 일산에서는 한강 라인을 바로 건너는 노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백마역에서 풍산역까지 김포공항까지 내정거장이면 가니까 또 강남으로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괜찮다 싶었고,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샀을 때 얼마에 샀었어요? 저는 3억 5천에 샀습니다. 3억 5천이요? 네네. 대출을 얼마나 받았던 거예요? 대출은 이제 2억 4천을 전세 퇴거 자금으로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드리고, 제 신용대출은 4천이었는데 이제 또 2,5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총 본인 돈 얼마 들었어요? 신용대출 깐 것까지 하면은 이제 한 8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1억 1천에 매수를 했으니까. 한 달에 그 이자 얼마 정도 나가요? 한 달에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최증식 상환해서 60만 원 나가고요. 신용대출은 66만 원에서 총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차피 신용대출은 이제 2년 뒤면은 끝나기 때문에 2년만 조금 더 아끼다 보면은 신용대출 금액 제외하고 60만 원만 상환하면 되니까. 다른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그 코리아 세진 그분은 전세 이자가 60만 원을 나온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이제 60만 원인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서울이랑 조금 멀긴 하지만 제 직장과 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저는 제 선택에 뭐 그렇게 후회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내판인데요. 네네네. 여기 지금 보면 LH가 되는데 이거 임대 아파트인 건가요? 아, 네. 저도 LH에서 임대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임대를 줬다가 이제 분양을 전환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전환된 단지라서 이제 거래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임대 중인 곳은 주공 1단지랑 4단지 아파트는 이제 국민 임대주택으로 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기는 전환됐고 7단지도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총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이 있잖아요. 네네. 임대로 지어서 그런지 아쉽게도 대단지 치고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2006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때 신축은 지금의 신축과 좀 다르지 않았나. 네.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여기 보면 이 풍동 숲속마을이잖아요. 네네네. 마을 이름이 숲속이라 그런지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푸르드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른 그 단지들도 다 숲속마을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일산 전체가 뭐 무슨 땡땡 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숲속 마을이 있고 근처에 은행 마을이 있고 단풍 마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단풍 마을은 단풍나무가 있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는 숲속 마을이라서 주변에 숲이 굉장히 많고 가까운 곳에 공원도 있어요. 혹시 이거 죄송한데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로 네. 나무를 보시면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다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4일차 살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단지 내부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걸어봤는데 아직 조금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색해요? 이게 내 집이 맞나 싶기도 하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했다. 체면도 걸고 반지하에서 살면서 이제 좀 결실을 맞게 되는 그런 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본인께서 이렇게 집을 사서 처음에 이사를 들어왔을 때 네네.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키워주신 할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났죠. 이렇게 좀 사는 거를 잘 사는 걸 좀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그게 너무 아쉽죠. 할머니가 2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그게 제가 참 복이 있다, 행운이다. 네. 할머니가 20년 동안 돌봐주셔서 저희 할머니가 68인가 그때 저를 맡으셨는데도 네. 20년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좀 잘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이 모습을 못 보여주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겠어요. 아프죠.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보이는데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네. 할머니도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잘 지내시기를 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 차는 없지만 네. 지하주차장이 바로 밑에 있다.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바로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고 나름 괜찮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어떻게 생각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웃 주민들 중에서 유튜버 분들도 사시나 봐요. 유튜브. 제가 알기로 저 두 분 뒤에서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저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버 강 과장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여기 저희 좀 돈이 좀 남아돌아가지고 네. 아파트를 한 채 좀 매수를 더 해볼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임장 중이신 네, 건가요? 여기가 되게 좋다고 또 지인반에 들어가지고 네. 어떤 거 해가지고 한번 와봤죠. 지금 이렇게 강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네네. 두 분이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러셀님 채널에서 강 과장님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정말 대단하다고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메일을 보내서 좀 너무 감사한데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인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짠테크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짠테크. 대결해본 건가요? 자강두천이시네요. 누가 이겼나요? 글쎄요. 저는 뭐 영상을 다 보긴 봤는데 나도 저 정도는 했다. 두 분이 정말 짠테크로 유명하신데 최근에 제 채널에 네네. 광교에 사신 한의사분께서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기지 않으셨나요? 저도 옷은 전혀 안 사거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도 이제 옷이 너무 낡고 해졌고 해서 버리고 지금 세 벌밖에 없어요. 세 벌로 이제 살고 있고 전기세도 그 당시에 저는 1,000원대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입고 계신 이 옷은 몇 년 차 옷인가요? 이거는 이제 올해 똑같은 옷으로 두 벌을 샀고 네. 이것도 이제 빵꾸가 나고 해지길래 네. 그냥 쿠팡에서 샀습니다. 신발은 좋은 거 신으신데요? 제가 신발도 하나밖에 안 신어요. 1년을 한 10만 원짜리 사서 12개월 나눠서 한 달에 10,000원으로 하나만 신는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어서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그때 또 똑같은 걸로 살 것 같습니다. 무슨 재미에 사세요? 글쎄요. 어떤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에 욕심이 없는, 옷에는 욕심이 없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의식주에서 은은 솔직히 그냥 몸만 갖추면 된다. 그리고 제가 몸이 막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나이에 맞게 어울리게 입으면은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비싼 옷에 대한 욕심은 저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먹는 것도 저는 직업 자체가 조리사기 때문에 막 그때 러셀님 채널에서 걱정하신 거 있었어요. 잘 먹어야 될 텐데 라면만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저는 영양사가 이제 식단을 좀 영양가 있게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도 그걸 먹기 때문에 그런 영양학적으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주말에 가끔 라면 한 끼 먹는 거는 살면서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 있는데 주는 이제 마련을 했고 어디서든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몸 하나 누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 있나요? 차가 없어서 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지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17년이 돼가지고 네. 그때는 그런 기술이 잠깐 좀 안 되지 않았나 아니면 LH에서 지어서 뭐 예산이 좀 부족했거나 그래서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 지하에 주차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없어요. 연결한 데가 없네요. 네네. 저쪽에 계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806동 아닌가요? 나가는 그런, 네네. 안전하게 나가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지하주차장에서도 가끔가다 사고 나시잖아요. 그런 거는 만약에 이런 단지들이 있으면 좀 주의하셔야 하지 않나.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오래되고 우리가 젊은 나이에 나도 새 집
막 좋은 집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욕심은 있죠. 네. 본인 집이 이렇게 10년 넘고 오래됐고 불편한 것도 많은 집인데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런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정감이 도대체 뭔가요? 전세나 월세는 2년마다 이제 계약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2년 뒤에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 원 올려주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만약에 5%라고 해도 그 5%가 1,0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저축한 그 1,000만 원이 집주인에게 그대로 간다. 그런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어디 뭐 당장 나 앉거나 그런 쫓겨날 일이 없다. 그런 거에 안정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여기 살기 전까지 몇 번의 이사를 하셨어요? 저는 등기를 칠 때 초본에 이제 주소 변동 이력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20번째더라고요. 나이가 29살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안동에서부터 그러면은 한 2.5년? 네.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닌 건데 그래도 17년 된 거 치고는 동간 거리가 되게 건폐율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를? 네, 13%인가 14%라서 동간 거리가 되게 널찍널찍하고 좀 쾌적해 보이는 저한테도 과분한 아파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 지하에서 이제 8층으로 갔으니까 이제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인가요? 네네, 이쪽입니다. 야, 오랜만에 보네요. 아나바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쓰던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여기는 LH에서 지어졌고 임대 아파트였잖아요. 네네. 여기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아니, 여기는 계단식입니다. 계단식이에요? 네네. 여기 총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2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19층짜리 건물도 있고, 거의 근데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 효은 씨 방은 몇 개짜리예요? 저는 방 3개짜리. 화장실은요? 화장실 2개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화장실 하나, 드레스룸 하나. 아,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2개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드레스룸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방 3개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내 첫 집이잖아요. 장점만 가득할 것 같은데 지금 4일 차지만 네네. 단점도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벌써? 단점은 이제 역과 거리가 조금 멀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이득인 그런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무슨 역이 가까워요 그나마? 여기 경의중앙선 백마역이 가깝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걸어는 가봤는데 걸어가니까 한 20분? 버스는 몇 편합니다. 분이나 걸려요? 버스는 이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버스는 5분? 네네. 가깝네요. 눈에 띄는 게 네네. 흡연으로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사례금 20만 원도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확실히 담배 냄새 많이 나나요? 아니요, 저는 안 났어요. 층간소음도 저는 뭐 못 느꼈고 느끼시는 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복도잖아요. 양 옆으로 하나 둘 계단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 근데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뭔가 되게 쾌적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알겠는데 모르니까 이게 왜 몰라요?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진짜 안 살아봤어요? 진짜 안 살아봤어요. 아니,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화된 주거 형태거든요. 아, 그쵸. 근데도 진짜 29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살아봤다는 진짜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제가 안동에서도 네. 남들은 뭐 아파트에 살지만 저는 이제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접하는 정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독주택이라 해봐야 그냥 셋방살이 약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효은 씨 집을 볼 텐데 방 평수는 몇 평이에요? 25평형인데 베란다까지 전부 올 확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죠? 지금은 4억 6천이 최고 실거래가고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한 2, 3천 정도 빠져서 4억 1천에서 2천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 아까 얼마 샀댔죠? 저는 3억 5천에 샀어요. 3억 5천. 네네. 그러면 반지하에 살면서 짬테크에서 돈 모아서 샀던 이 29살 청년의 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